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음을 핥히는 말들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 은밀하고도 우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방 안의 조명은 기분 좋게 나른한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누군가는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는 시샘으로 당신의 평온한 호수 위로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감정의 소모전 속에서 우리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단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예의를 차려도 마치 내 불행이 본인의 행복인 양 입술을 달싹이며 독한 말을 내뱉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특히 내가 무언가 성취를 이뤘을 때 축하의 말 대신 운이 좋았네 라거나 그거 별거 아니야 라며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을 마주하면 우리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도 고귀한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정중동 징종이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는 이 말은 상대가 나를 거세게 흔들려 할 때일수록 나의 내면은 더욱 깊은 정적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태풍의 눈과 같아요. 주변은 온통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가득해도 정작 중심부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상태 말이죠. 누군가 악의적인 말을 던질 때 똑같이 맞서 싸우는 것은 사실 상대가 정성껏 파놓은 진흙탕 함정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워봤자 남는 건 더러워진 옷과 돼지가 즐거워하는 모습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요가 수업에서 평온을 찾으려다가 옆 사람의 숨소리가 너무 커서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수련이 부족했다는 증거였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노후에 작은 과수원을 일구며 큰 성취를 맛보셨죠. 그런데 동네에 심술난 누군가가 비아냥거립니다. 에이, 요즘 과일값이 금값이라 운이 좋았던 거지 실력은 무슨. 이때 김 어르신이 버럭 화를 내며 본인의 고생담을 늘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시기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하, 저 노인네도 내 말 한마디에 저렇게 흔들리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르신은 그저 인자한 미소 한번 지어주고는 다시 묵묵히 전지 가위를 들고 나무를 돌보셨습니다. 갈 곳을 잃은 비아냥은 허공을 떠돌다 결국 바닥에 떨어져 썩어버렸죠.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지적 재구성을 통한 정서적 항항성 유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자극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평화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감정의 완벽한 주인임을 선포하는 가장 지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1952년 존 케이지가 발표한 4분 33초라는 곡은 연주자가 단 한 음도 연주하지 않고 침묵으로만 채워진 곡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강렬했죠.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이런 4분 33초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명상을 한다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으면 가족들은 제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는 줄 알지만 실상은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하는 게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만이라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찌르려 할 때 내가 투명한 벽처럼 고요하다면 상대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옛 성현들의 말씀처럼 평정심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첫 번째 경지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내 소중한 에너지를 길가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훨씬 더 귀한 곳에 써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으려 든다면 그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짧은 한마디 혹은 그마저도 아까운 무거운 침묵으로 응수하세요. 당신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이자 진정한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마음속으로 깊은 숨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격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내면에 방음막을 세웠다면 이제 그 고요한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나 자신의 성장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죠. 사실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참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삶을 가꾸는 시간보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제 인생의 가장 열렬한 무료 구독자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자발적인 감시관들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시선에 멈춰서서 그들과 눈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옥불탁 불성기 유쫓 앵정치라 하셨습니다. 옥도 닦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연마를 통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을 갈고 닦으려 노력합니다만 사실 헬스장에 기부금만 내고 발길을 끊는 기부천사 노릇을 할 때가 더 많긴 합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매일 아침 새로운 배움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려 노력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인격을 둬야 하는데 전념할 때 우리 주변의 소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해 보자면 인지적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통한 자아 실현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뇌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남의 험담이나 질투 섞인 시선을 신경 쓰는데 낭비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데 쓰는 게 훨씬 생산적이죠. 저는 가끔 제 성장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제 사둔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건망증조차 어쩌면 제가 제 삶에 너무나 몰입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여러분, 경주마가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눈 가리개를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옆에서 달리는 말의 속도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실력과 인격을 갖추어 저 멀리 앞서 나갈 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샘의 소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처음에는 지상의 소음이 크게 들리지만 구름 위로 높이 솟구치면 세상은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의 성취가 쌓일수록 그 성취는 그 어떤 구구절절한 변명보다 강력한 대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고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릿느릿한 달팽이 말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이빨이 무려 2만 개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치설이라고 불리는 이 미세한 이빨들로 달팽이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앞길에 놓인 것들을 갉아먹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 달팽이처럼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으며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안에 2만 개의 이빨을 숨긴 채 내 목표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중단 없이 전진하는 것이죠. 가끔은 저도 제 성장이 너무 더디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가 있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초조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키우는 화분을 봅니다. 물을 줘도 도통 자라지 않는 것 같던 녀석이 어느 날 아침 문득 새순을 틔우는 걸 보면 성장이란 계단처럼 어느 순간 훌쩍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제가 키우는 화분 중 절반은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제 손이 은근히 파괴의 손이라 식물들이 고생이 많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성장은 식물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닦아낸다면 그 빛은 반드시 밖으로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빛을 가리려 애쓰겠지만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질투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탐날 정도로 가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샘을 칭찬으로 바꾸어 들으세요. 아, 내가 요즘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목표와 배움에 집중하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을 찾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 얼굴의 잡티를 찾지 말고 내 삶이라는 옥을 정성스레 닦아 찬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외로움과 고통은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당금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당신을 시기하던 이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패배가 될 테니까요. 나 자신의 성장에 몰입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립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앞만 보고 달리고 싶어도
사회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완전히 타인을 배제하고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나를 향해 날선 시샘을 보내는 이들과 한 공간에 있어야 할 때는 더욱 곤혹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그들을 피하는 도피도 그렇다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돌도 아닙니다. 바로 예의는 깍듯하게 갖추되 마음의 거리는 철저히 두는 영리한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일찍이 화복무문과 유인소소, 외이른소자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대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교한 통찰인가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한 마음으로 대응하거나 그들의 수준에 맞춰 비열한 보복을 계획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셈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잡은 돌멩이가 결국 내 손을 먼저 더럽히고 상처 입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제가 예전에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독서를 내뱉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상대를 찌른 칼날은 제 가슴을 먼저 베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의 발라야 합니다.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네고 업무적인 협조에는 성실히 응하며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지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휴전 상태를 유지하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영역, 즉 내 속마음과 고민, 그리고 꿈이 담긴 성체 안으로는 그들을 절대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관계의 엔트로피 증가를 방어하는 경계적 심리 기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벽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유럽 사람들의 버스 정류장 풍경을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잡지식인데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서로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줄을 서기로 유명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이런 심리적 핀란드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도의 가벼운 대화는 나누되 요즘 제 고민은 말이죠 라며 덜컥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는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예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이런 거리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꼭 경계선 침범의 달인들이 있거든요. 어제 처음 본 사이인데 대뜸 연봉이 얼마냐고 묻거나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느냐며 제 인생 계획을 분 단위로 간섭하려 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면은 제 마음속에서는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라는 말이 굴뚝같이 솟구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입술을 꽉 깨뭅니다. 대신 글쎄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하죠. 속으로는 제 저녁 메뉴인 마라탕에 건두부를 몇 개 넣을지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제 인내심이 편의점 1+1 행사처럼 넉넉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늘 품절 직전의 한정판 같아서 고민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는 결코 냉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상대방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배려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내 깊은 속내를 보여주는 것은 굶주린 늑대 앞에 맛있는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다시 시샘의 도구로 사용할 테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당신의 성벽 주위를 맴돌게는 내버려 두되 성문 열쇠만큼은 당신의 주머니 속에 단단히 챙겨 두십시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제 성격에는 꽤 잘 맞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겨서 내심 평온했거든요. 이제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심리적 거리두기는 우리 삶의 필수 덕목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의라는 이름의 부드러운 장갑을 끼고 거리두기라는 이름의 투명한 보호막을 치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날카로운 시샘의 화살을 쏘아 올려도 당신이 예의 바르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화살은 결코 당신의 심장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화살깃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죠. 저 사람 참 예의는 바른데 왠지 속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기술을 터득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 정원 주위에 예쁜 울타리를 하나 쳐보는 건 어떨까요? 꽃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되 그 뿌리는 당신만이 정성껏 돌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로 나만의 울타리를 쳤다면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돌아볼 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고 좋은 차를 사면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진 빛이 너무 강렬하면 그 빛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늘 강조하셨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요.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거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고단수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나 행복을 소리 높여 자랑할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이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리라. 믿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성적표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를 학술적인 문구로 정의해 보자면 비대칭적 정보 환경에서의 시기심 유발 기제와 사회적 완충지대로서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서 마찰을 줄이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제 작은 성공을 동네방네 떠들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큰 소리 쳤다가 사흘 만에 치킨집 앞에서 목격되었던 그 굴욕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입을 다물곤 하죠. 자랑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책임과 시선은 때로 감당하기 벅찬 법이니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이고 소리의 속도는 상온에서 초당 약 34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빛나 보인다는 착각에 빠지곤 하죠. 이 물리적 법칙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나의 가치는 오히려 신비롭게 보존되지만 내 입으로 내 자랑을 쏟아내는 순간 그 아우라는 소리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향기처럼 번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비싼 향수는 굳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의 코끝을 사로잡는 법이니까요. 사실 요즘 세상은 자기 PR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시기심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에서 과도한 자기 노출은 스스로를 표적으로 만드는 행위와 같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말이나 자만 섞인 표현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힙니다. 대신 여러분의 성공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겸손한 교훈을 나누어 보세요. 내가 이번에 이만큼 벌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사실 준비하면서 참 막막했는데 운 좋게도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해냈네요 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겸손한 태도는 시기심이라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에 내리는 서늘한 이슬이 됩니다. 저는 가끔 SNS를 보면서 겸손을 가장한 자랑, 이른바 험블 브레이크를 보며 실소를 터뜨리곤 합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새로 산 외제차 시트가 너무 푹신해서 자꾸 졸음이 와요. 같은 글들 말이죠. 이런 식의 화법은 오히려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반감을 사기 십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네 라고 투덜댔더니 친구가 너 어제 넷플릭스 8시간 본 거 다 알아 라고 일침을 가했던 기억이 나네요. 역시 진정한 겸손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만심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작업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면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날선 시기심의 칼날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비굴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내 내면은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하지만 겉모습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유지하는 외유내강의 경지죠. 여러분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자신을 낮출수록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높이 지켜 세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빛이 가려질까봐 두려워하며 더 밝게 빛나려 애씁니다. 하지만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이 되어주는 어둠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품격을 유지하는 법,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빛을 조금은 은은하게 조절할 줄 아는 여유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감히 나를 이라는 태도로 맞서기보다는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녹이고 당신을 공격하려던 에너지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처세술은 나를 비우는 데서 나옵니다. 내 안의 잔을 비워야만 타인의 시샘을 담지 않고 평온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고요한 겸손의 향기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침묵으로 방패를 삼고 성장을 동력으로 삼으며 거리두기와 겸손으로 나를 보호해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화살을 받아내느라 지친 나의 내면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줄 시간입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시기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고 반짝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기심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거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가끔 부어오른 제 얼굴을 보며 이게 정말 나인가 아니면 어제 먹은 라면의 결정체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곤 합니다. 거울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죠. 타인의 시기, 어린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이 100%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 비난을 거름망 삼아 나의 행동을 한 번쯤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혹시 나의 어떤 행동이 불필요한 오해를 샀을까라고 스스로 묻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저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의 인격을 더 둥글고 매끄럽게 깎아내는 숫돌로 사용하는 아주 고단수의 자기관리법입니다. 이를 조금 더 고상하게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비자발적 사회적 비교에 의한 자아 위협의 투사적 방어 기제를 통한 성찰적 자기 표상 강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상대방이 열등감 때문에 나에게 쏘아붙인 독서를 분석해서 내 자존감을 지키는 동시에 나를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하는 재료로 쓴다는 뜻입니다. 성자는 진흙 속에서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성숙을 위한 걸음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려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드릴게요. 바다 달팽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해달새 오텔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해달들은 잠을 잘 때 거센 물결에 휩쓸려 서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앞발을 꼭 맞잡고 잔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광경이죠. 우리 마음의 평화도 이 해달들의 손잡기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흔들고 서로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정심과 포용이라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움이라는 급류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꿈의 섬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경지는 바로 용서와 포용입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저도 압니다. 저를 이유 없이 헐뜯던 사람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자비는 그저 그 사람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길 바라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아서 혹은 그 사람이 예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 얹혀있는 미움이라는 무겁고 날카로운 돌덩이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 돌덩이를 품고 있으면 결국 상처 입는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그들은 스스로가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행복을 보며 속을 끓여야 하고 남의 성공을 보며
밤잠을 설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고 가련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넓은 바다와 같은 포용력은 결국 나를 시기하던 상대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심정, 인신정, 자연성, 질환정이라고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 이 경지에 도달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모기 한 마리가 귓가에서 앵앵거리면은 제 성자 같은 인내심은 3초 만에 증발해버리곤 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평온의 호수로 돌아가려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련이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도 남들에게 자랑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정원을 평화롭게 가꾸었는가 하는 점이죠. 나를 시기하는 이들 때문에 당신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분노와 슬픔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시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게 다져진 여러분의 인격과 평온이라는 조개 껍데기가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소란스러운 생각들도 하나 둘 자리를 찾아가고 오직 여러분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가만히 다독여주는 작은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밤바람일 뿐이고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고목과 같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하나 둘 빛을 더해가듯 여러분 내면의 평화도 조용히 깊어가는 밤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휴식의 바다에 몸을 맡겨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꿈속에 시기심이나 질투 대신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이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한 듯 저의 목소리도 이제 서서히 잦아듭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없이 평화롭고 안온하기를, 그리고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